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미국 한참 좋다라고 옆에 일본 나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지금 다 살아나고 있다 하는데 왜 우리나라 이럴까요? 여러분 살만합니까? 직장 어디 가면은 좋은 곳 많습니까? 또 돈 있고 기업 하신 분들 투자할 만합니까? 기분이 좀 살아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당장에 기업하신 분들 신바람이 좀 나야 또 목표가 있고 그래야 애써서 투자하고 불리고 그러다 보면 직장 만들고 그럴 텐데 그것이 좀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우선 눈앞에 저 세계 제1기업이라 하고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삼성의 부회장 구속되어서 지금 공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무슨 그렇게 신바람이 나겠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문제 저 문제를 한번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고 하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런 시간입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주가가 몇 프로 떨어지고 세계 경제가 위태로울 것이다 등등 제 말을 많이 했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미국은 지금 딱 경기가 좋은 상태라는 거죠. 너무 과열도 아니고 그렇다고 둔화도 아니고 온도차가 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가장 좋은 상태라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신규 고용도 2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성장률 전망치 이런 것도 증가하고 있고 또 국내 총생산 이게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 이제 미국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이것도 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까지 계속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한데 어찌됐든 세계 경제는 모두 지금 나아지고 있다 이런 청신을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세계 경제 2, 3위가 어디입니까? 중국, 일본. 그런데 여기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일본이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고용시장이 사람이 없다. 난리라는 거죠. 우리하고는 반대로. 그리고 이제 불황이 그동안에 쭉 길었던 유럽연합도 기대 이상으로 경기가 괜찮다. 이 말은 뭐냐면 세계 전체 경제가 활성화돼 가고 있는 주기에 들어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경제학자들. 그건 주기적으로 경제가 이제 좋아지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트럼프 때문에 뭐 미국이 좋아져 이렇게는 절대 말 안 하죠. 아무튼 간에 현재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거는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즐거운 소리가 안 보입니다. 한국의 청년 25세에서 34세 지금 한참 활동할 나이 아닙니까? 대학 나오고. 그런데 비경제 활동 참가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거예요. 통계청 발표가 나왔는데요. 8월 기준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1999년 이후 최고로 증가했다. 가장 높다는 거죠. 근데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3,000명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줄어든 거 이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줄은 사람은 폐업에서 망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게 아니죠. 마냥 늘어나도 물론 곤란합니다. 할 게 없어서 늘어나는 거니까요. 어디 취업할 데가 없고 그러니까 가게라도 하나 내볼까 하고 자영업자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서로 갈라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 나겠습니까? 이제 그것도 안 좋지만 주는 것도 문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청년 실업률이 1999년 8월 1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런 게 지금 현재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비경제 활동 인구가 11만 1천 명이 증가했어요. 비경제 활동 인구 이 말은 가사 노동을 하든 육아를 하든 혹은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던 몸이 좀 안 좋아서 있든 아니면은 연로해가지고 일을 못하든
어찌 됐든 경제 활동을 안 한 인구가 늘었다 이거지. 이게 는다는 것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어찌 됐든 비경제 활동 인구는 다 실업자니까요. 일부 자영업 하면서 식구끼리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그 월급이 따로 안 나가요. 그러면은 그 사장 위에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또 잡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악성이 있습니다. 구직 단염자 48만 4천 명, 그러니까 1년 전보다 6만 2천 명이나 증가했어요.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 나는 이제 취직 안 할란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디까지 쫓아다녀 보다가 아예 포기한 거죠. 어디에 들어갈 만한 자리도 없고, 특히나 요즘에 다 고등교육을 받아가지고 아무 일이나 할 수 없다 이러고 안 해버리는 거죠. 3대1 같은 것도 안 할라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다 보면은 어찌어찌 그것이 평생 직업이 돼가지고 쭉 갈까 봐서 겁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골라서 하다 보니까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나중에는 결국은 포기해 버린다는 거죠. 이게 구직 단염자인데 이게 참 안 좋습니다. 이거 날이 가고 세월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장기 백수 돼 버리죠. 그럼 누가 먹여 살립니까? 늙은 부모가 먹여 살려야 됩니다. 거꾸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국가적인 큰 문제죠. 이렇게 되면은. 그럼 실업률은 뭔가? 그거는 이제 경제활동 해봐야지 하고 쫓아다니는데 아직 직장을 못 얻은 걸 이제 실업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이 좀 떨어졌다 한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이렇게 청년 실업률도 높지만은 자영업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은 같이 뭐 먹고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만은 최저임금 시급 이것을 갑자기 많이 올려버린 바람에 자영업자 더 어려워졌고 그리고 중소기업 더 어려워졌다 이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 정부가 뭘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정부가 일단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때 기업 할 만합니까? 돈이 많이 있다. 어디 투자해가지고 좀 불려볼까 이런 자리 보입니까? 아니면 또 그런 기분 납니까? 어떻습니까? 또 그런 분도 기분 안 난다 이 말이에요. 투자해보고 싶은 마음 안 나. 기업을 좀 확장해보고 싶은 마음 안 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이 안 만들어져. 직장이 좋은 직장이 만들어져야 취업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청년 실업이 왜 이렇게 늘어나고 청년 그러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 청년인데 그냥 포기하고 집에서 들어앉아 있다. 그럼 누가 먹여 살리겠습니까? 나이 많은 부모가 먹여 살리겠죠.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고등교육은 받았는데 3대1은 하긴 그렇고 또 아무 일이나 했다가 또 그 길로 쭉 가버리면 두렵단 말이에요. 그게 혹시 내 인생이 그렇게 결정될까? 그러니까 다닐 만한 직장이 나오면 들어갈란다 하다 보니까 이 장기 백수가 돼버린다는 이거죠. 그러다 나이 먹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 백수지, 영혼 백수.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가 갈 수 있겠습니까? 시집 갈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가정 꾸려서 아이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이건 정말 이제 국가적인 큰 문제죠. 그것이 눈앞에 딱 다가올 때는 감당 못한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제 그나마 지금 생산 투여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젊은 그 혈기들이 갈 만한 직장이 없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갈 만한 직장은 누가 만듭니까? 바로 기업이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반기업 정서 있어가지고 정말 기업 할 맛 안 난다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실제로 또 어렵고요. 여러 가지로. 자, 그러한데 세계 문은 활짝 열렸는데 한국에서 기업한다. 또 이 기업을 하든 뭐라든 신바람이 나야 됩니다. 희망이 있고 뭔가 목표가 딱 서야 돼. 그런데 그거 설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차라리 조용히 살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청년들 경제활동 안 하는 것 똑같이 기업들도 돈 있는 부자들도 조용히 살자. 그건 뭐예요? 그것도 비경제 활동 넣는 거예요. 그것도 알고 보면은 굴리던 걸 딱 스톱하고 있으니까. 자, 이것을 그러면 활성화시키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로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죠. 현재
정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정부 어떻게 합니까? 기업들 신바람 나게 해주고 있습니까? 그 기업주 움직이는 거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들 신바람이 나게 해주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못 보죠. 또 그들이 신바람 나게 일을 하게끔 문제점을 제거해주고 있냐 이거예요. 제약을 제거해주고 아니면 노동 유연성 이런 걸 확보해 가지고 좀 그들이 일할 만하게 해주냐 이 말이에요. 일할 만큼 해주고 돈 벌게 해주면서 세금 더 내라 해가지고 그 세금 가지고 복지를 하고 이래야 이제 뭐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안 되고 어떻게 실업률 해볼까 뭐 한다고 되겠습니까? 뭐 공무원이나 막 더 뽑고 이래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거는 부작용만 나지. 그러다 복지한다고 막 퍼주기만 하고 그 돈은 어디서 납니까? 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 이대로 가면은 이제 하반기 되고 내년 되고 그러면은 현재 이 정부가 정말 어려워질 거예요. 힘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뭐 지지율 지금 높다고 좋아할 것도 하나도 없고 그거 인정해주고도 그렇다고요. 여러분 뭐 인정합니까? 인정해 주고도 정말 힘들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죠.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뭐냐?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서로 합해지고 뭔가 해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기업도 그리고 모든 국민들도 뭐를 어떻게 치고 부시고 이런 위주로 하지 말고 신바람이 나게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뒤를 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앞에 돌 있으면 치워주고 기업 활동하는데 지장 있는 돌은 치워야 된단 말이야. 강성노조가 골치 아프다 싶으면 강성노조를 좀 부드럽게 하는 그런 법이 좀 통과돼야 되고 유연성 이런 거 그렇게 직장이 생길 거고 그 청년층이 그 좋은 머리를 그 좋은 직장에 가서 활용할 거 아니에요. 과학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데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집에서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현재 정부가 안보도 제대로 좀 챙기고 안보가 또 튼튼해야 불안 안 하잖아요. 주식을 사도 살 것이고 투자를 해도 하죠. 안보가 불안해 보세요. 주식을 사도 외국 거 살려라고 투자를 해도 외국에 투자하고 싶죠. 한국에 투자하기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보를 튼튼히 하라 이거죠. 안보를 어떻게 튼튼히 합니까? 한국이 생존하는 방향으로 철저히 해 나가야 된다 이거죠. 뭐 핵무장을 하든 전술핵을 갖다 놓든 아니면 북한을 쥐짜서 승리를 하든지 아니면 미국하고 동맹을 튼튼히 해가지고 안심을 하게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현 정부가 이제 어떻습니까? 어차피 지금 이 우리나라를 이끌으니까 잘해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 피해가 없을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러면 현재 정부가 잘하는 건 그래도 안보 잘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수우파 정권보다 훨씬 낫네. 실질적으로 안보를 제대로 챙기네. 이게 보이면은 그래도 애국 시민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은 마음에 안 들지만 참 미운 바가 있어도 그래도 잘한다 해줄 거예요. 아마 토량이 넓으니까 다 뭔가 그러면은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게 잘 안 되죠. 그런데 이제 현재 정부가 그 원 지지층이 있습니다. 지지층이 좀 강렬한 지지층이죠. 그럼 그 강렬한 지지층 특히 북한하고 이 관계를 소원하게 한다든지 하면은 정부 질타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드 배치하면 왜 그거 배치하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물론 거기 좀 눈치도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눈치만 보고 있었다가는 이 안보가 안 된다 이 이야기죠. 또 대다수 국민은 한국의 안보가 굳건하길 바라지 그렇지 않길 바라겠습니까? 일부 목소리 큰 사람들이 떠든다고 모든 국민이 다 그걸 뭐 찬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가 전체 국민을 살리는 방향이 이렇게 나가야죠. 근데 그것이 소홀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맹렬 지지층 원대로 다 할 수도 없을 거 아닙니까? 못하지요. 당장이 뭐 북한에 뭐 투자됩니까? 유엔에서 막 제재법 통과하고 물론 그 제재법이 조금 완화돼서 통과하긴 됐지만은 강력한 제재법 미국 의회는 이미 통과돼 있는 것이고 그게 지금 직행이 안 돼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북한하고 어차피 제대로 못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는 여러분이 좀 안심할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아니면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심하잖아요.
그러나 맹렬 지지층, 현 정부 맹렬 지지층은 만족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대파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국민까지 실망해가지고 돌아서면 어디다 기댈 거예요? 안 되겠죠? 이제 여러분은 어느 쪽 같습니까? 잘해가지고 그 여러분까지도 아이고 그래도 생각보다 잘하네 하고 마음이 좀 놓이네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안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뭐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시겠죠? 뭐 아무튼 그렇든 저렇든 이 정부가 기업 활동 잘하게 하고 직장을 많이 만들고 이래야 모든 국민이 일단은 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먹고 살만 할 거 아닙니까? 또 젊은 층들 취직할 자리 있어 가지고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게 낫잖아요. 저 북한의 요즘 김정은 얼굴을 보면은 살이 전보다 너무 엄청 쪘네요. 근데 기색이 좀 어두워요. 별로 밝지는 않아요. 폭이 있게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럼 이제 트럼프하고 지금 대응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정세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이제는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미국의 여론도 굉장히 갈수록 지금 악화돼 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해도 동의할 정도까지 돼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또 저 EU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전부 전 세계가 거의 트럼프가 어떤 일을 해도 받아들일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의 꼭지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뭐 전쟁을 하든 뭐 정권 교체를 하든 뭐 어디를 쥐짜든 뭐 중국하고 어떻게 하든 이것이 다 인정받을 정도로 국제 분위기가 그렇게 변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점점 그게 증가하고 있어요. 자 이러다가 이제 북한에서 또 대응한다고 뭐 하나 펑 쏘잖아요. 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정말 악한 일로를 이제 가지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 정도 되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상시적으로 대함대를 한반도 근해 이렇게 늘어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상시적으로 뭐 꼭 훈련 기회만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언제든지 트럼프가 버튼만 누르면 일 터지고 이렇게 모든 게 갖춰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해도 한국에 큰 피해 안 날 것 같아요. 그냥 얼른 다 끝날 것 같아요. 또 중국이 옆에서 이러고저러 해봤자 거기 지하길 가리기 바빠서 되지 않고 뭐 중국이 개입을 하니 많이 해봤자 크게 신경 쓸 거 안 될 것 같고 그래요. 뭐 어떻게 풀어가든 한국은 다 이기고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그럼 오늘 또 들어갑시다. 직장이 좋은 직장이 만들어져야 취업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청년 실업이 왜 이렇게 늘어나고 청년 그러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 청년인데 그냥 포기하고 집에서 들어앉아 있다. 그럼 누가 먹여 살리겠습니까? 나이 많은 부모가 먹여 살리겠죠.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고등교육은 받았는데 3D 일은 하긴 그렇고 또 아무 일이나 했다가 또 그 길로 쭉 가버리면 두렵단 말이에요. 그게 혹시 내 인생이 그렇게 결정될까. 그러니까 다닐만한 직장이 나오면 들어갈란다 하다 보니까 이 창기 백수가 돼버린다는 이거죠. 그러다 나이 먹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 백수지 영혼 백수.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가 갈 수 있겠습니까? 시집 갈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가정 꾸려서 아이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이건 정말 이제 국가적인 큰 문제죠. 그것이 눈앞에 딱 다가올 때는 감당 못한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제 그나마 지금 생산 투여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젊은 그 혈기들이 갈만한 직장이 없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갈만한 직장은 누가 만듭니까? 바로 기업이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반기업 정서 있어가지고 정말 기업 할 맛 안 난다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실제로 또 어렵고요 여러 가지로. 자 그러한데 세계 문은 활짝 열렸는데 한국에서 기업한다. 또 이 기업을 하든 뭐라든 신바람이 나야 됩니다. 희망이 있고 뭔가 목표가 딱 서야 돼. 그런데
그거 설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차라리 조용히 살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청년들 경제활동 안 하는 것 똑같이 기업들도 돈 있는 부자들도 조용히 살자. 그건 뭐예요? 그것도 비경제활동 넣는 거예요. 그것도 알고 보면은 굴리던 걸 딱 스톱하고 있으니까. 자, 이것을 그러면 활성화시키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로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죠. 현재 정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정부 어떻게 합니까? 기업들 신바람 나게 해주고 있습니까? 그 기업주 움직이는 거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들 신바람 나게 해주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못 보죠. 또 그들이 신바람 나게 일을 하게끔 문제점을 제거해주고 있냐 이거예요. 제약을 제거해주고 아니면 노동 유연성 이런 걸 확보해 가지고 좀 그들이 일할 만하게 해주냐 이 말이에요. 일할 만큼 해주고 돈 벌게 해주면서 세금 더 내라 해가지고 그 세금 가지고 복지를 하고 이래야 이제 뭐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안 되고 어떻게 실업률 해볼까 뭐 한다고 되겠습니까? 뭐 공무원이나 막 더 뽑고 이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 정부가 뭘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정부가 일단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때 기업 할 만합니까? 돈이 많이 있다. 어디 투자해가지고 좀 불려볼까 이런 자리 보입니까? 아니면 또 그런 기분 납니까? 어떻습니까? 또 그런 분도 기분 안 난다 이 말이에요. 투자해보고 싶은 마음 안 나. 기업을 좀 확장해보고 싶은 마음 안 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이 안 만들어져. 직장이. 좋은 직장이 만들어져야 취업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청년 실업이 왜 이렇게 늘어나고 청년 그러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 청년인데 그냥 포기하고 집에서 들어앉아 있다. 그럼 누가 먹여 살리겠습니까? 나이 많은 부모가 먹여 살리겠죠.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고등교육은 받았는데 3D 일은 하긴 그렇고 또 아무 일이나 했다가 또 그 길로 쭉 가버리면 두렵단 말이에요. 그게 혹시 내 인생이 그렇게 결정될까. 그러니까 다닐만한 직장이 나오면 들어갈란다 하다 보니까 이 창기 백수가 돼버린다는 이거죠. 그러다 나이 먹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 백수지. 영혼 백수.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가 갈 수 있겠습니까? 시집 갈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가정 꾸려서 아이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이건 정말 이제 국가적인 큰 문제죠. 그것이 눈앞에 딱 다가올 때는 감당 못한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제 그나마 지금 생산 투여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젊은 그 혈기들이 갈만한 직장이 없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갈만한 직장은 누가 만듭니까? 바로 기업이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반기업정서 있어가지고 정말 기업 할 맛 안 난다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실제로 또 어렵고요. 여러 가지로. 자 그러한데 세계 문은 활짝 열렸는데 한국에서 기업한다. 또 이 기업을 하든 뭐라든 신바람이 나야 됩니다. 희망이 있고 뭔가 목표가 딱 서야 돼. 그런데 그거 설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차라리 조용히 살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청년들 경제활동 안 하는 것 똑같이 기업들도 돈 있는 부자들도 조용히 살자. 그건 뭐예요? 그것도 비경제활동 넣는 거예요. 그것도 알고 보면은 굴리던 걸 딱 스톱하고 있으니까. 자 이것을 그러면 활성화시키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로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죠. 현재 정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정부 어떻게 합니까? 기업들 신바람 나게 해주고 있습니까? 그 기업주 움직이는 거 사람이 하는데 그 또 그리고 모든 국민들도 뭘 어떻게 치고 부시고 이런 위주로 하지 말고 신바람이 나게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뒤를 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앞에 돌 있으면 치워주고 기업 활동하는데 지장 있는 돌은 치워야 된단 말이야. 강성노조가 골치 아프다 싶으면 강성노조를 좀 부드럽게 하는 그런 법이 좀 통과돼야 되고 유연성 이런 거 그렇게 해야 직장이 생길 거고 그 청년층이 그 좋은 머리를 그 좋은 직장에 가서 활용할 거 아니에요. 과학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데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집에서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현재 정부가 안보도 제대로 좀 챙기고 안보가 또 튼튼해야 불안 안 하잖아요. 주식을 사도 살 것이고 투자를 해도 하죠. 안보가 불안해 보세요. 주식을 사도 외국 거 살려라고 투자를 해도 외국에 투자하고 싶죠. 한국에 투자하기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보를 튼튼히 하라 이거죠. 안보를 어떻게 튼튼히 합니까? 한국이 생존하는 방향으로 철저히 해 나가야 된다 이거죠. 뭐 핵무장을 하든 전술핵을 갖다 놓든 아니면 북한을 쥐짜서 승리를 하든지 아니면 미국하고 동맹을 튼튼히 해가지고 안심을 하게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현 정부가 이제 어떻습니까? 어차피 지금 이 우리나라를 이끌으니까 잘해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 피해가 없을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러면 현재 정부가 잘하는 건 그래도 안보 잘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수우파 정권보다 훨씬 낫네. 실질적으로 안보를 제대로 챙기네. 이게 보이면은 그래도 애국 시민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은 마음에 안 들지만 참 미운 바가 있어도 그래도 잘한다 해줄 거예요. 아마 토량이 넓으니까 다 뭔가 그러면은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게 잘 안 되죠. 그런데 이제 현재 정부가 그 원 지지층이 있습니다. 지지층이 좀 강렬한 지지층이죠. 그럼 그 강렬한 지지층 특히 북한하고 이 관계를 소원하게 한다든지 하면은 정부 질타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드 배치하면 왜 그거 배치하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물론 거기 좀 눈치도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눈치만 보고 있었다가는 이 안보가 안 된다 이 이야기죠. 또 대다수 국민은 한국의 안보가 굳건하길 바라지 그렇지 않길 바라겠습니까? 일부 목소리 큰 사람들이 떠든다고 모든 국민이 다 그걸 뭐 찬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가 전체 국민을 살리는 방향이 이렇게 나가야죠. 근데 그것이 소홀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맹렬 지지층 원대로 다 할 수도 없을 거 아닙니까? 못하지요. 당장에 뭐 북한에 뭐 투자됩니까? 실망해가지고 돌아서면 어디다 기댈 거예요? 안 되겠죠? 이제 여러분은 어느 쪽 같습니까? 잘해가지고 그 여러분까지도 아이고 그래도 생각보다 잘하네 하고 마음이 좀 놓이네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안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뭐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시겠죠. 뭐 아무튼 그렇든 저렇든 이 정부가 기업 활동 잘하게 하고 직장을 많이 만들고 이래야 모든 국민이 일단은 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먹고 살만 할 거 아닙니까? 또 젊은 층들 취직할 자리 있어 가지고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게 낫잖아요. 저 북한의 요즘 김정은 얼굴을 보면은 살이 전보다 너무 엄청 쪘네요. 근데 기색이 좀 어두워요. 별로 밝지는 않아요. 폭이 있게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럼 이제 트럼프하고 지금 대응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정세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이제는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미국의 여론도 굉장히 갈수록 지금 악화돼 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해도 동의할 정도까지 돼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또 저 EU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전부 전 세계가 거의 트럼프가 어떤 일을 해도 받아들일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의 꼭지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뭐 전쟁을 하든 뭐 정권 교체를 하든 뭐 어디를 쥐짜든 뭐 중국하고 어떻게 하든 이것이 다 인정받을 정도로 국제 분위기가 그렇게 변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점점 그게 증가하고 있어요. 자 이러다가 이제 북한에서 또 대응한다고 뭐 하나 펑 쏘잖아요. 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정말 악화 일로를 이제 가지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 정도 되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상시적으로 대함대를 한반도 근해 이렇게 늘어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상시적으로 뭐 꼭 훈련 기회만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언제든지 트럼프가 버튼만 누르면 일 터지고 이렇게 모든 게 갖춰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해도 한국에 큰 피해 안 날 것 같아요. 그냥 얼른 다 끝날 것 같아요. 또 중국이 옆에서 이러고 저러고 해봤자 거기 지하길 가리기 바빠서
되지 않고 뭐 중국이 개입을 하니 많이 해봤자 크게 신경 쓸 거 안 될 것 같고 그래요. 뭐 어떻게 풀어가든 한국은 다 이기고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예, 그럼 오늘 또 들어갑시다.